손주 밥 먹이느라 2시간 동안 씨름하고 계신가요? 이제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손주가 밥을 안 먹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이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손주가 스스로 숟가락을 듭니다. 10분 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며느리가 엄마, 우리 애 요즘 집에서도 밥 잘 먹어요. 엄마가 뭐 하신 거예요? 하면서 비법을 물어봅니다. 어제도 손주 밥 먹이느라 2시간 넘게 달래고 또 달랬죠?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 곱게 썬 계란말이. 숟가락을 입 앞에 가져가면 고개를 돌리고 다시 가져가면 손으로 밀어냅니다. 67세 박순희 할머니는 지난주 4살 손주를 봐주다가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애가 원래 집에서도 밥을 잘 안 먹는다면서. 나도 잘 못 먹였어. 손주 얼굴 보는 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밥 먹이는 시간만 되면 숨이 막힙니다. 저는 30년간 가족 상담을 해온 윤여진입니다. 손주 셋을 키우면서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30년간 수천 가정을 상담하면서 아이 식습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손주 앞에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원리를 손주에게 직접 적용해 봤습니다. 성공한 방법, 실패한 방법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건 우리가 그 아이 마음을 여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비법입니다. 이 7가지만 알면 2시간 씨름이 10분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손주 밥 먹이는 일로 속 태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도 손주 뒤를 쫓아다니는 옆집 할머니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밥을 안 먹을까요? 우리 때는 굶기면 알아서 먹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손주가 버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학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먼저 2살에서 3살 손주를 보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시기 아이들은 쓴맛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시금치 한 입 먹이려고 하면 고개를 확 돌리죠? 이게 단순히 고집이 아닙니다. 아이들 혀에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쓴맛의 2배로 느낀다는 겁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우리는 약간 쓰네 정도인데 아이들은 너무 써서 못 먹겠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거부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연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만든 본능입니다. 옛날에는 쓴맛이 나는 게 대부분 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몸이 자동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 4살에서 5살 손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이 아이들은 또 다른 이유로 밥을 안 먹습니다. 바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싶어 하는 시기입니다. 이거 먹어라 하면 싫어합니다. 저거 먹어라 해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고른 건 잘 먹습니다. 63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5살 손녀 서윤이가 밥을 도무지 안 먹어서 매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당근 먹을래? 브로콜리 먹을래? 서윤이가 당근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른 당근은 잘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성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면 거부감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와 지금 세대의 육아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엄격했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며느리나 딸이 아이한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답답합니다. 저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편식이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안 먹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쓴맛에 민감한 시기라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싶은 나이라서 강요받는 걸 싫어합니다. 억지로 먹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안 먹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방법이 보입니다. 손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눈으로 먹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시각 자극에 훨씬 민감합니다. 똑같은 밥이어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5세 정미숙 할머니는 3주 전까지만 해도 손주 준호가 밥을 안 먹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 할머니가 밥을 무지개처럼 담아봤습니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살짝 볶아서, 노란색 달걀은 부드럽게 스크램블로, 초록색 오이는 아이 입 크기로 작게 썰어서, 보라색 가지는 얇게 전으로 붙여서 접시 위에 동그랗게 색깔별로 담았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와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예쁘다! 그날 준호는 평소보다 2배를 먹었습니다. 색깔 놀이를 하듯이 빨간색 먹어볼까? 노란색은 어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재미있어 했습니다. 빨간색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노란색에는 눈을 밝게 해주는 게 들어있다고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나는 눈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노란색 먹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식기도 중요합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는 작은 그릇으로 바꿔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접시를 쓰면 밥 먹는 게 놀이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냄새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냄새가 식욕을 좌우한다는 거 아시죠? 아이들은 특히 고소한 냄새에 약합니다. 참기름 한 방울, 들기름 살짝, 버터 조금. 이것만 넣어도 냄새가 확 달라집니다. 62세 윤숙자 할머니는 손녀 지민이가 밥을 안 먹어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할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지민이가 방에서 놀다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냄새예요? 맛있는 냄새. 그날 지민이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아이 입맛을 확 돌릴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참기름 몇 방울, 국을 끓일 때 들깨가루 한 숟가락, 김을 살짝 구워서 부스러뜨려 밥에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식탁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참기름을 떨어뜨리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볶습니다. 우와, 할머니 뭐 하세요? 아이가 궁금해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 빨리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귀로 듣는 오감 자극이 식욕을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식탁 환경도 중요합니다. TV는 끄고, 장난감은 치우고, 밥 먹는 시간에는
밥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하면 아이가 지루해합니다. 그럴 땐 할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오늘 이 빨간 파프리카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워집니다. 시각과 후각,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쓰면 손주가 밥을 먹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은 신기하게도 잘 먹습니다. 68세 이순덕 할머니는 5살 손주 현우가 밥을 전혀 안 먹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현우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랑 주먹밥 만들어 볼까? 현우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밥을 동그랗게 뭉쳐주고 현우가 김을 붙이고 참깨를 뿌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만드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나 혼자 만들었어요. 현우는 자기가 만든 주먹밥 3개를 다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숟가락도 안 먹던 아이가 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참여한 것에 대해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손주랑 같이 만들면 거부감이 확 줄어듭니다. 계란 풀기, 야채 씻기, 밥 뭉치기. 이런 간단한 것만 시켜도 됩니다. 칼 쓰는 건 위험하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샐러드 재료 씻기, 과일 담기, 접시에 예쁘게 담기.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는 훌륭한 요리놀이입니다. 우리 현우가 만든 주먹밥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칭찬하면 아이 기분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엄마한테 보내줄까 하면 아이가 더 뿌듯해합니다. 이제 음식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하면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64세 박영자 할머니는 손녀 서연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시금치는 뽀빠이 시금치야. 이거 먹으면 힘이 세진대. 서연이가 한 입 먹더니 우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더랍니다. 서연이는 그날부터 시금치를 뽀빠이 채소라고 부르며 먹었습니다. 당근은 토끼 당근, 브로콜리는 나무숲, 달걀은 병아리 집.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아이들이 재미있어합니다. 오늘은 토끼 당근 먹을까? 나무숲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선택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 계란 하나가 정말 귀했어.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지. 아이들은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뭘 먹었는지,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할머니 어릴 때는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65세 최경숙 할머니는 손주 민준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된장찌개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배운 거야. 민준이 증조 할머니 레시피지. 민준이가 증조 할머니요? 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 민준이는 그날 된장찌개를 다 먹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이야기를 더하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요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더하면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을 주면 신기하게도 스스로 먹습니다. 66세 김말순 할머니는 손주 유진이가 밥을 안 먹어서 매일 스트레스였습니다. 유진아, 밥 먹어야지 하면 싫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할머니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당근볶음 먹을래? 아니면 브로콜리 무침 먹을래? 유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당근이요 했습니다. 자기가 고른 당근은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지를 주되 모두 건강한 음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밥 먹을래? 과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과자를 고르겠죠. 당근 먹을래? 브로콜리 먹을래? 이렇게 둘 다 건강한 음식으로 선택지를 줘야 합니다. 아니면 밥 한 숟가락 먹을래? 두 숟가락 먹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든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63세 조미경 할머니는 손주 서준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점심은 할머니가 차려줄까? 서준이가 직접 골라볼까? 서준이가 내가 고를래요 했습니다. 조 할머니가 건강한 반찬 서너 가지를 식탁에 놓고 서준이가 먹고 싶은 걸 고르게 했습니다. 서준이는 자기가 고른 음식들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하면서 쫓아다니면 아이는 밥 먹는 시간이 싫어집니다. 아이가 배불러요 하면 그만 먹게 해주세요. 어른이 생각하는 적정량과 아이가 느끼는 배부름은 다릅니다. 오늘 조금 먹었으면 내일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밥에 대한 거부감만 커집니다. 그리고 칭찬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밥 한 숟가락 먹었을 때 바로 칭찬해 주세요. 우와, 우리 유진이 혼자 먹네. 대단한데? 이렇게 즉시 반응해주면 아이는 또 먹고 싶어 합니다. 64세 소미자 할머니는 손녀 채원이가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채원이 최고! 채원이가 그 모습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또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었을 때, 야채 한 점 먹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칭찬해 주세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잘했어 보다는 우리 서준이 당근을 혼자 다 먹었네.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아이가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67세 이영숙 할머니는 손주 지훈이한테 지훈아, 오늘 브로콜리 5개나 먹었네? 할머니 진짜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웃으면서 할머니, 내일은 더 많이 먹을게요 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니까 내일도 잘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고 억지로 먹이지 않고 작은 성공을 바로 칭찬해주면 아이는 밥 먹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법입니다. 이건 부모는 절대 줄 수 없는 조부모만의 특별한 무기입니다. 바로 할머니만의 특제 레시피입니다. 69세 한경희 할머니는 손주 민서가 밥을 안 먹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자기만의 특별한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3개에 새우젓 1숟가락, 그리고 비밀은 다진 파를 살짝 넣는 거였습니다. 민서야, 이건 할머니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계란찜이야. 민서가 1숟가락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랑 다른데? 한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럼 이건 할머니 레시피니까 했습니다. 민서는 그날부터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그 계란찜 해주세요 했습니다. 할머니만의 특제 레시피. 이게 손주를 밥상으로 부르는 힘입니다. 꼭 대단한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김치찌개에 참치 1캔 넣기.
된장찌개에 감자 듬뿍 넣기, 계란말이에 치즈 살짝 녹이기. 이런 작은 비법 하나만 있어도 할머니 음식은 달라.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가족 전통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4세 오금순 할머니는 손주 하준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이 미역국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먹었고, 할머니 엄마도 이렇게 만드셨어. 하준이가 진짜요? 그럼 나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먹어야겠다 했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가족의 일부라는 걸 느끼면 아이는 그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음식 하나에도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아무래도 훈육을 해야 하니까 밥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부모는 다릅니다. 우리 손주 오늘은 별로 안 먹고 싶구나. 괜찮아. 배고프면 먹으면 돼. 이렇게 여유롭게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67세 정숙희 할머니는 손주 예린이가 밥을 거의 안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배고프면 언제든지 말해. 예린이는 1시간 후에 할머니, 배고파요 했습니다. 정할머니가 따뜻하게 데운 밥을 주니까 예린이가 잘 먹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먹은 겁니다. 조부모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고 이번 주 적게 먹었으면 다음 주 더 먹으면 됩니다. 이런 여유가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 속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밥을 먹습니다. 우리 손주가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엽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이를 밥상 앞에 앉게 만듭니다. 조부모만의 특별한 레시피, 가족 전통 이야기,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손주는 할머니 밥상 앞에 앉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주 밥을 먹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아이가 완전히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세 장미자 할머니는 손주 태민이가 밥을 완전히 거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싫어요. 안 먹을래요 했습니다. 장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밥상을 치웠습니다. 알았어. 태민이가 지금은 안 먹고 싶구나. 괜찮아.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태민아, 지금은 배고프니?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할머니가 간단한 주먹밥을 만들어줬고 태민이는 잘 먹었습니다. 완전히 거부할 때는 억지로 먹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도 배가 고파집니다. 그때 간단한 음식을 주면 대부분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나 딸은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의 방침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63세 최영희 할머니는 손주 지아를 봐주면서 며느리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최 할머니는 밥 먹으면 사탕 줄게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엄마, 사탕으로 보상하면 안 돼요 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며느리 의견을 따랐습니다. 대신 지아야, 밥 다 먹으면 할머니랑 공원 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다른 방식으로 키우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육아 방침을 먼저 물어보고 그 범위 안에서 할머니만의 방법을 쓰세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강제로 입에 밥을 넣으면 아이는 밥 먹는 시간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심하면 구역질을 하거나 밥만 보면 도망가는 아이가 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옆집 민수는 밥 잘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니? 이런 말은 아이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마세요. 밥 안 먹으면 할머니 속상해.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면 밥 먹는 게 부담이 됩니다. 밥을 먹든 안 먹든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방법을 한꺼번에 쓰지 마세요. 오늘은 무지개 밥상, 내일은 요리놀이, 모레는 이야기 들려주기. 이렇게 매일 바꾸면 아이도 혼란스럽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로 성공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66세 김순덕 할머니는 3개월 전만 해도 손주 은우가 밥을 안 먹어서 매일 한숨만 나왔습니다. 1시간 넘게 쫓아다니며 밥을 먹이다가 결국 포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은우가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오늘은 뭐 먹어요? 하면서 먼저 부엌으로 달려옵니다. 김할머니가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은우가 밥을 스스로 먹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68세 조영숙 할머니는 손녀 서하가 편식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었습니다. 야채는 입에도 안 대고 고기만 찾았습니다. 조 할머니는 야채에 이름을 붙여주고 서아가 한 점 먹을 때마다 바로 칭찬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서하는 브로콜리를 나무숲이라고 부르며 먹습니다. 며느리가 조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비법이 뭐예요? 우리 애가 요즘 집에서도 야채를 먹어요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무지개 밥상이 어렵다면 참기름 한 방울부터 시작하세요. 요리놀이가 부담스럽다면 칭찬 한마디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건 밥만이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할머니 손맛, 따뜻한 시간이 손주 마음속에 평생 남는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손주의 인생에 사랑과 추억을 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할머니입니다. 더 많은 육아 꿀팁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손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